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벵가지 청문회, 지금 대선전이 한참 진행 중이고 또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을 내포하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원조사위원회는 어제 장장 11시간 동안 질문 공세를 폈고 당시의 국무장관이든 또 현재로서는 민주당 대선의 1위 후보로 나서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이 출두를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 공화당 측의 질문의 근간은 이 벵가지 사건 당시에 국무장관이 현지 공관의 보안 강화 요청을 무시했고 결론적으로 이 직무태만 때문에 외교시설이 공격을 받고 4명의 사망자가 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실책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측의 질문은 공화당이 17개월 동안이나 조사를 했는데 또 청문회를 연다는 것, 이것은 대선 전국과 관련해서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 청문회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장 11시간이 넘는 청문회가 어제 실시가 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가? 오늘 아침에 주요 언론들의 그 평론가들의 말을 종합해서 평가한 것을 요약을 하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힐러리 클린턴이 공격적인 질문에도 불구하고 별로 큰 상처를 받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는 공화당의 공격적인 질문이 11시간 동안이나 계속이 됐지만은 클린턴이 조목조목 부인을 했고 잘 견뎠다,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녀는 평정을 유지하면서 답변을 했지만은 정작 조사위원회의 의원들 간에, 다시 말해서 민주당 공화당 간에 고성이 교환되고 비난전이 계속이 됐다, 이제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어제 청문회는 좀 지루한 감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바로 힐러리 클린턴이 원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결론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 청문회 시작 전에 하원 의장의 물망에 올랐던 캘리포니아 출신인 케빈 맥카티, 이 의원이 아주 결정적인 실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봐라, 클린턴의 지지율이 결코 떨어지지 않을 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지, 그러나 벵가지 청문회 이후에 그녀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은 정략적으로 클린턴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문회를 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는 가운데 이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번 조사와 관련되어 있던 2명의, 한 명은 조사관이고 한 명은 하원의원인데, 이 맥카티의 말을 뒷받침하는 또 시인을 계속해서 이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스캔들이 일어난 이후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들의 72%가 벵가지 청문회는 정략적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으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클린턴으로서는 내심 이제 잘 선방만 하면은 그동안 자신을 압박해오던 끈질긴 그 사적 이메일 사건, 이 논란에서 어느 정도 헤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잘하면은 공화당이 정략적으로 의회 권력을 남용했다, 17개월 동안 7번이나 조사를 했는데 세금을 450만 달러나 썼다, 그리고 또 청문회를 한다, 이런 궁지로 공화당을 몰고 갈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 내심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계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현지 리비아 공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벵가지의 그 외교 아웃포스트에 대한 보안 시설, 장비, 요원, 이거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게 왜 무시됐거나 또는 거부됐느냐, 이것이 이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클린턴의 답변은 이 외교 시설에 대한 보안 업무는 국무부 내에 따로 있는 보안 담당관실에서 하는 소관이다. 이걸 장관이 승인하거나 거부하거나 하는 사항이 결코 아니다 하는 얘기를 다시 반복했습니다. 과거 청문회 때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고 동일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12년도에 벵가지 사건 당시에 정부가 발표하기를 이 사건은 중동 사태에 흥분한 시위대들이 임의적으로 무력 행위를 한 것이다 스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계획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아니었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당시에 오바마와 국무부의 정치적인 옹호를 위해서 있던 사실을 오도하는 발표를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클린턴의 답변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보를 종합하고 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발표가 나왔고 당시에 발표할 때 이것이 완전한 결론이 아니다라는 단서까지 붙이고 발표를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만일 그 주장을 의원들이 계속한다면은 지금 헌신적으로 국무부 업무에 임하고 있는 국무부 직원들을 경멸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이메일 사건이죠. 사적으로 사용을 한 것인데 그 안에 뭐 CIA 요원의 이름이 노출되고 이게 국가 기밀 사항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또 이 문제가 이제 청문회에 올랐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안상의 실책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클린턴이 답변하기를 mistake, 잘못한 거 인정한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죠. 그러나 기밀 노출은 없었다. 기밀 사항을 국무부에서는 컴퓨터로 정보 교환을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어제 다시 재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국무부 사무실에는 사적으로 쓰는 컴퓨터조차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절차를 위반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기밀 노출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죠. 힐러리 클린턴이 어제 그 태도를 이제 대부분의 언론들이 평가를 하면은 평정을 유지했다. 또 권위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가 때인지라 2년 전에 청문회 당시처럼 이제 분노를 표출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이제 절제를 하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클린턴의 근본적인 그 대응의 골격을 보면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국무부 책임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보안 문제 내가 승인하거나 거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확실하게 다시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클린턴 전 장관이 이제 감성적인 소구까지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언론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번 그 벵가지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나는 많은 깊은 고통과 비탄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 모이신 의원 여러분들보다도 여러분들이 겪으신 모든 고통보다도 제가 잠 못 이루는 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은 고뇌를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과거에도 이런 참사들이 있었지만은 레이건 당시에 헤즈볼라가 이제 미국 대사관을 공격한 사건이라든가 그 이후에 클린턴 시대, 부시 시대도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때를 상기시키면서 당시에는 이런 사건을 국가 보안에 관련된 안보에 관련된 사건을 범정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논의를 이제 상기시키면서 지금 이제 간접적으로 공화당이 당파적으로 정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제 결국 간접적으로 넌지시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의 그 평론가들이 이 정도면은 클린턴이 모범답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제 어제 그 패널 중에 민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인 공화당의 트레이 가우디 위원장의 진행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아주 강력한 제동을 걸고 항의를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언론은 어제 청문회에서 클린턴은 평정을 유지했지만은 조사기관인 조사위원들만이 고성을 교환했다. 이런 식으로 현장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하원의 벵가지 청문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하원 조사위원회는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불러서 장장 11시간 동안 벵가지 사건과 관련한 보안 실책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클린턴은 어제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정치 평론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샌루이스 지역의 교회 방화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7건 흑인 교회들을 타깃으로 한 이 방화는 교회 정문에 불을 지르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원이 공식적으로 하원 의장 선출에 나서게 됩니다. 그는 이번 주 공화당 보수계의 지지 약속을 받은 후에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허리케인 패트리샤가 멕시코 태평양 해안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샤는 5등급 재난급의 강력한 허리케인입니다. 현재 중심 풍속이 시속 160마일입니다. 테네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총격 사건은 도박 게임을 하던 학생들 간의 시비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2사람이 총격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화물 트럭과 버스가 충돌해서 42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목재를 실은 화물 트럭이 전복되면서 버스와 충돌해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대부분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2013년에서 14년 사이 미국의 폭력 범죄가 1.6% 하락했습니다. 살인 사건은 2% 하락, 그리고 강도 사건은 6.7% 하락입니다. 그러나 시카고의 살인 사건 2013년 14년 사이에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카고의 살인 사건 411건, 뉴욕은 333건, LA는 260건입니다. 따라서 시카고의 전국 폭력 범죄율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시카고의 기업가인 J.B. 프리츠커가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 로우 스쿨에 1억 달러를 기증했습니다. 단일 후원금으로는 최고액입니다. 대학 당국은 이 기금을 장학금 그리고 인권운동 등에 사용할 방침입니다. 자전거를 타던 38살 난 여인이 어제 자동차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링컨과 풀러턴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이 여인을 치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 맑고 흐리고 한때 비, 오늘 최고는 66도, 내일 토요일은 67도입니다. 주일 맑고 흐리고 59도, 월요일 맑고 62도, 화요일 맑고 흐리고 비 59도입니다.